안녕하세요. 이민경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스마트 스토어를 하시는 분들에게 KC 인증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점을 안내해 드립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림 잘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제품을 유통을 할 경우에는 국민 건강과 관련된 많은 물품들을 식약청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고, 또 환경부에서 승인 내지는 허가를 받아야 되는 제품도 있고, 근데 이제 공산품에 있어서는 KC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이제 국가가 인정하는 표준 기준에 적합한지를 이제 판정받아서 스티커를 반드시 부착해서 유통을 해야 됩니다. 대부분 이제 스마트 스토어에서 판매하는 제품이 보면은 소품이 많습니다. 이제 우리가 뭐 파우치라든가 또는 뭐 인형이라든가 키링이라든가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액세서리로 사용하고자 하는 그런 소품을 유통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파우치도 그렇고 또 키링도 그렇고 또 인형도 그렇고 이런 게 어린이도 사용할 수 있지만 어른도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이다 보니까 이걸 유통하는 분들께서 KC 인증을 받지 않아도 된다라는 오해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 그와 같은 오해를 할 수 있었던 배경은 그 업계에서 나름 소문이 나 있는 내용이 뭐냐, 그 제품에다가 14세 이상이라고 스티커 붙이면 KC 인증 안 받아도 된다, 이런 이제 잘못된 정보가 있고, 또 파우치를 생산하든 인형을 생산하든 키링을 생산하든 뭔가 재료를 구입을 해서 조합을 해서 완제품을 만들게 되는데, 그럴 때 원료 구입한 제품이 KC 인증이 된 것이라면 구태여 안 받아도 된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잘못된 정보가 유통이 되고, KC 인증을 받으려면 번거롭고 비용도 발생이 되다 보니까 그와 같은 잘못된 정보에 의지해서 KC 인증을 안 받고 버젓이 스마트 스토어에 딱 공지해서 올려놓은 겁니다. 그러다 보면 신문고에 고발이 되기도 하고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 적발이 돼서 이제 무서운 공문이 날라오는 거죠. 행정처분 받기 전에 당신 제품에 대해서 사전 조사를 하고자 합니다 라는 공문이 옵니다. 사실 스마트 스토어를 하는 많은 분들이 연령층이 20대, 30대, 많아야 40대 초반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 무슨 빨간 딱지를 받는다든가 행정처분 공문을 받는다든가 이런 경험을 거의 첫 번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심장이 철렁하는 거죠. 청천벽력 같은 일이 자기 앞에 떨어진 거죠. 소품 판매를 해서 남들이 스마트 스토어에서 수억을 벌었다, 수천억을 벌었다 하는 이제 뭐랄까 희망의 핑크빛 정보를 얻고, 본인도 한번 그 꿈의 대열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했는데 몇 개 팔지도 않은 상태에서 행정처분 공문을 받았을 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랬을 때 이제 두 가지 유형의 분들이 계십니다. 첫 번째 유형은 바로 폭풍 서치를 해서 이민경 행정사에게 연락 주시는 분이 계시고, 다른 경우는 본인이 어떻게 해서든지 해보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찾다가 골든타임을 놓치고 연락 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면 이제 바로 연락 주신 분들에게는 제가 이민경 행정사가 어떤 질문을 하냐, 그 KC 인증을 받지 않았다고 행정처분 공문을 받았는데 변명하고자 하는 말이 어떤 내용이 계십니까? 이런 얘기도 하고, 억울한 점이 뭡니까? 이런 걸 여쭤봅니다. 그러면 이제 14세 이상이라는 스티커를 부착을 했기 때문에 안 해도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건을 구입을 할 때 그 회사에서 자기네 건 다 KC 인증 받았다고 해서 안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억울한 변명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제가 그러면 판매 시작한 지가 얼마나 되셨죠? 그 기간 동안 판매는 얼마나 하셨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 진짜 신문에 난 수억 이런 건 온데간데 없고, 이분들의 대부분은 몇십만원, 몇백만원, 그것도 1, 2년 사이에 그런 식으로 아주 소액 수입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것도 이제 의견서 제출의 키워드가 되는 거예요.
정말 청년 창업자로서 몸부림을 치고 최선을 다했지만 이 소액밖에는 이제 매출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의견서 안에는 억울한 점, 그 다음에 불쌍한 점, 뭐 이런 또 무지한 점 이런 것들을 이제 기재해서 담당자의 마음을 움직이도록 해서 의견서를 제출을 하도록 하고, 의견서를 그냥 말로만 쓰는 게 아니라 매출이 적게 올라왔다 그러면 이제 뭐 쿠팡이니 네이버니 이런데 이제 매출 실적을 캡처해서 받아서 그것과 다 같이 첨부하고, 본인이 뭐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뭐 대출 받았다든가 이런 굉장히 어려운 여건에 대한 것도 입증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서류를 준비해서 담당 공무원이 전화도 오기 전에 선제적 대응 전략으로 메일을 먼저 보내드리는 거죠. 메일을 먼저 보낸 후에 이제 담당자하고 전화해서 제가 이와 같은 메일을 보내드렸는데 한번 제 선처 좀 해주시고 한번 읽어봐 주셔요. 제가 한두 시간 후에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하고 연락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는 이제 대부분 제가 의뢰해서 해드린 대부분의 분들이 처벌 수위를 낮춰서 리콜 명령을 받지 않은 선처를 받는 경우들이 대다수입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이제 혼자서 많은 방법을 구상하고 노력하다가 골든타임을 놓친 분이 연락을 주신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의견서를 제출하는 메일을 보냈더니 그 시점에 이미 그 담당자께서는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현장 실사 나오는 일정까지 잡은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저한테 의견서 작성을 요청한 그분, 우리 의뢰인께서 제가요 의견서를 제출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선처 좀 부탁드립니다 이랬더니 어차피 저는 현장 실사를 나갑니다. 그리고 현장 실사 나가서 제가 이와 같은 내용을 경찰에 이첩을 할 겁니다. 그러면 그때 그 의견서를 사용하도록 하십시오 라는 진짜 냉정한 말씀을 들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중요한 거는 모든 일에는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스토어를 운영을 하신다 그러면 1순위는 일단 KC 인증을 반드시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그리고 2순위는 만에 하나 KC 인증을 받지 않아서 처벌 공문을 받았다 하면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시고 바로 의견서와 소명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해서 선처의 기회를 놓치지 않으실 것을 여러분께 강추하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도움이 많이 되셨을까요? 좋아요, 구독, 알림 잘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